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2022년 5월 25일 이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조합원 부담금, 이득금 반환 등 청구의 손인데요. 지금 작년 21년 5월 28일에 판결이 선고가 된 건이에요. 저희 조합원들이 저희 조합과 대행사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걸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결국에는 패소를 했습니다. 조합이랑 조합 측에서는 일단은 반환금이 하나도 없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판결이 됐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읽어드릴 내용에 대한 문구는요.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반환금을 이제 반환될 수 없다라는 그 법원 판결의 요지인데요. 조합의 자금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다수의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 증가나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손실을 공동으로 분담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조합원 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잔존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반환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에 부담을 지우지 않고 위 조합원을 대체하는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자가 모집될 때까지 반환을 보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 반환 액수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사례가 있었다는 걸 좀 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얘기를 드렸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화곡주택조합에서 누가 이거를 청구를 했던거나 그런 상황이니까 아니면 이게 다른 사례 우리 조합원 저희 조합원이 했던 거예요? 네. 다른 저희 사례가 조합 아니고? 네, 다른 사례가 아니고 조합원 중에 저희 한 명이 소송 걸었던 사례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거기에 덧붙여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 판결 선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년 5월 28일에 선고가 났던 거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지위가 상실됐어요. 조합원 지위가 상실됐어요. 패소한 사유도 있고 조합원을 조합 측에서는 또한 박탈시킬 수가 있습니다. 팀장님 맞나요? 예. 네. 이거 좀 조합원 집이 상실됐을 때 그럼 왜 그 조합원에 대한 부실지 대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후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분담금 반환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린 이유가 저희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건다거나 그런 거를 했을 때는 패소를 하실 수밖에 없고 패소를 하게 되면 분담금은커녕 조합원 자격까지 박탈된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합원 탈퇴에 대한 겁니다. 자, 조합원 가입 계약 해지 신청서인데요. 지금 이거를 거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무튼 이게 이제 저한테 통보된 거 없이 이게 벌써 진행이 됐던 일부 부분이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서 조합원 탈퇴를 하고 싶은 분들이 생길 수 있는 게 있다고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감출 일만이 아니라 어떻게 작성이 되고 어떻게 결과 처리가 일어난지에 대한 결정을 지금 금일 이사회에서 좀 진행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거는 신지훈 팀장이 지금 저희 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 해지 신청서라는 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양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식대로 뭐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한번 첨부 자료로 한번 마련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탈퇴에 대한 거는 그 저희 가입계약서 양식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사인하셨던 그 가입계약서에 조합원 탈퇴 규정에 대한 게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유인물에는 지금 나눠드린 거는 없어요. 자, 그래서 환불 신청하게 되면 자진 탈퇴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 부담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조합에게 귀속되며 위약금 제외 후 계약금 및 조합 업무 추진비를 제외한 금원만을 을에게 환불하며 환불 시기는 신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치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가입자 계좌로 환불 또는 공탁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조합원 탈퇴에 관한 규정이 이 계약서대로 명시가 됐었을 때 그 계약 금액에 대한 거를 한번 따져봤었는데
지금 위약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담금 총액의 10%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계약한 금액 있잖아요. 각 세대별로 1층과 2층과 3층과 4층이 다 상이한 금액이잖아요. 그 금액의 10%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금액의 10%,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 대행사비로 2천만 원 들어갔잖아요, 세대당. 그 금액을 제외한 계약금 6천만 원 저희 다 지불하셨잖아요, 현금으로. 그 금액에서 요 두 개를 플러스한 제외를 한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층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4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가액이 3억 2,100만 원입니다. 자, 그랬을 때 10%라고 하면 3,2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총 우리 계약금 6천만 원에서 3,210만 원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 2천만 원을 제외하고 그랬을 때 합계 금액은 5,2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반환금은 790만 원이 남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저는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조합은 이자가 장기적으로 이끌어졌잖아요. 그래서 나갈 돈이 없어요. 저희는 지금 마이너스예요. 상당히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줄 수가 없는 게 저희 조합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지금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긴급 모집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요겁니다. 요거 때문이고 지금 이사회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사진들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금액만으로 얘기했을 때는 5,210만 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6천만 원에서 5,210만 원 소모가 된 비용입니다. 아까 적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낸 이자 비용도 있잖아요. 사업비도 있고. 그럼 그거를 계산해가지고 오히려 청구가 돼야 될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개인적으로 누구치트 4,5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그거를 갚을 때 그거를 제외하고 줘야 되지 않나. 우리 종업원들 다 동등한 입장에서 쓴다고 하면 탈퇴할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냥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어떠십니까? 혹시 뭐 일반 조합원분들도 의견을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아까 낮에 통화하고 제가 비행기 타고 바로 내려왔어요. 지금. 네. 근데 신경쓰구나. 네, 저 이거 해당자인데 이게 물론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탈퇴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6천만 원 제가 전 재산을 부은 건데 네.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거기다가 뭐 이자 뭐 이런 비용까지 덮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뭐랄까 너무 무리정한 것 같고요. 예, 그 제가 이제 육지 사업이나 이런 거를 인터넷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검색해보고 이러면 보통은 조합 뭐 여건도 있지만 조합에 따라서 보통 한 절반 정도는 임의로 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이 조금 뭐 위태롭게 이제 시각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뭐 육지나 이런 데 일반 분양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일반 분양권 좀 있는 데는 현금이 좀 보니까 이제 분양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로 메꾸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이 조합 지금 권리를 이 조합을 넘겼을 때 추후에 이 분양권을 다시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 판매를 통해서 가져오는 또 어떤 그 이득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통 이제 다른 조합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일정 부분 돌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조합장님하고도 통화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뭐 지금 워낙 그 개인적인 상황이 급하니까 사실은 상황만 급하지 않으면 저도 천천히 해서 조합 사정이 나아져서 조합이 좀 이제 여유가 있을 때 탈퇴를 하면 조금 더 뭔가 좀 여유 있게 해서 돈을 뭐 다만 얼마라도 좀 환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탈퇴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돌려받는 돈이 얼마 안 되더라도 뭐 심지어 뭐 돌려받는 돈이 없다 그래도 하겠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완전히 이거는 같은 이게 뭐 선물들인데 사실 어느 정도 그 상황을 보고 탈퇴할 시기의 문제인 것 뿐인데 이 시점에 와서 뭐 이렇게 좀 손해 뭐 그동안 나간 금액까지 뭐 다 청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조금 너무 불안정한 경우가 아닌가. 네, 지금 말씀에 뭐 의견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보면 미안한 사실이에요. 저도 같은 입장이면 하나의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저도 조합원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건 하나의 선례가 돼버리거든요. 전체 조합원이 흔들릴 수 있는 선례가 돼버리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정이면 저도 사람이 냉정하면 안 되죠. 서로 입장이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례가 돼서 다른 조합원이 동료가 되버릴 경우에는 똑같은 그 형평성 때문에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입장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 조합 자체 우리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 제 얘기는 그러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최악의 경우 선불금을 요구를 안 할 생각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지금 얘기하셨듯이 그동안 우리가 쓴 거 다 내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건 좀 굉장히 불합리한 얘기 아닌가. 왜냐면 결국엔 나중에 이 분양권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들어와서 다시 분양을 받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올해 초부터 계속 이거를 그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넘기려고 찾았어요. 근데 사실 그게 제 육지에 있다 보니까 쉽지도 않고 또 이제 누군가 또 한 명이 뭐 산다고 그랬다가 또 취소하고 뭐 이런 우여곡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제가 뭐 큰 돈을 받고 넘기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조합 입장에서는 돈은 또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나간 시점에서 저는 이제 2천만 원 버는데 그 제가 2천만 원 미리 부은 돈에 대해서는 이미 여기서 다 사용하신 건데 나중에 누군가가 제가 조합한테 이 명의를 넘겼는데 누군가가 들어오면은 그만큼 분양권을 분양 대금 온전히 다 받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이름 좀 거론을 해드려도 아, 상관없습니다. 네네네. 신대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의견 수렴은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면서도 되게 좀 가슴이 아프고 좀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이거를 돈을 진짜 안 받고 탈퇴를 한다고 해서 그 선례가 좋은 선례라고 생각해서 다른 분들이 탈퇴를 할까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거 여기 들어오신 분들 저도 돈이 없는 사람이지만 다 성인들인데 여기서 6천만 원 날리고 나가겠다고 하실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푼도 못 건지고 나왔다고 이렇게 뭐 얘기가 됐는데 그게 좋은 선례를 남아서 나도 탈퇴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저도 지금 이게 별의별 방법을 다 생각해봤어요. 뭐 소송해야 되는데 소송도 안 된다고 졌다는 케이스가 있고 뭐 해봐야 서로 이제 얼굴 붉히는 일이고 그리고 뭐 양주자도 찾아봤고 뭐 다양한 경우를 찾아봤지만 사실 진짜 여기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6천만 원을 안 받고 나가는 건데 6천만 원이라는 돈이 제가 최소 직장생활 10년 동안 10년에서 주가로 벌어놓은 돈인데 그거를 제가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날려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선택이거든요. 그리고 그 뭐 다른 조합이나 뭐 이런데 인터넷 쪽에서 이제 찾아봐도 이런 식으로 페널티까지 물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환불을 안 해준다 여기까지는 있어도 뭐 그동안 사용한 돈을 다 이렇게 줘라, 뭐 이걸 공제하고 주겠다 이런 경우는 사례는 제가 거의 찾아보지 못했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제가 좀 아까 연이어 좀 말을 할게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 뭐 페널티를 물리고 뭘 하겠다 이거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최소한의 그 어쨌든 법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규약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서로 사는 사이에 지켜야 될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아까 법원의 선례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개인적인 것보다는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다수를 생각해야 되는 운영자 입장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어쨌든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를 물리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쨌든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위약금의 10%,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는 지금 여기까지는 혹시 합당하다고 이해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도 절충이 필요하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인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뭐 업무 추진비라는 게 지금 대행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뭐 어차피 못 받는 걸로 네.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 네. 아까 그 저기 판례에서 그거하고 뭐 10% 제한다는 것까지는 네. 저는 거기까지는 당연히 그런 판례가 있으니까 제가 어차피 그거에 승부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아,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를 네, 하시고.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 거고요. 네. 아까 그러면 뭐 아까 790 얼마인가 계산 나온 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 그동안 여기서 이제 운영비용들이 들어갔다고 하시니까 제가 솔직히 할 말은 없어요.
하면 없는데 그거에 보태서 더 내라 그러면 아,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때는 말씀드린 부분이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더 우리가 추징을 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그렇게 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없는 상태니까 의견을 받는 중이었고, 의견을 제시했던 이사님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무조건 강행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니까. 이사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상당히 미안합니다. 근데 저희 운영 입장에서는 조합원 탈퇴에 대한 이거 탈퇴가 돼버리게 되면 그때는 파산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꺼내지는 않을 수는 없어요. 좀 알고는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한두 명, 두세 명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냥 파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판단은 뭐냐면 네. 이제 제 의견일 뿐인데 예. 이제 그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서 이 정도 되면은 쉽게 탈퇴할 수 없다 이런 조건이면 그런 어떤 그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푼도 못 건지고 탈퇴를 했다 이렇게 알려진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동의할까 싶어요. 그 부분은. 혹시 뭐 그래서 더 이제 하시는 그때 말씀- 아까도 제가 낮에 통화했던 게 불쌍하니까 진짜 여기라도 이렇게 주면 안 되냐 제가 진짜 막말로 그렇게 했어요. 한 푼도 못 건지면 저도 이거 하면서 제주도 한 진짜 5번, 6번 총회 때마다 다니려고 했거든요. 나름 관심이 있어가지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어떻게 스텝이 꼬이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사실 가지고 있으려고 했던 건데 그거야 뭐 제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기 오신 분들이 뭐 저는 아까 뭐 이사님 말씀하신 거는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눈 감고 그냥 팽개 장구만 튀겨보면 당연히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게 또 그 조합원 입장에서는 또 꼭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 결정하시고 의논을 하실 때 감안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제가 할 얘기 뭐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제시하셔도 좋습니다. 이사진들 제외하고 조합원분들이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십니까 혹시? 감사님 나오셨네요. 감사님은 의결권 없으신 거 아시죠? 네. 네. 궁금한 거 하나. 네. 근데 만약에 6천만 원 안 받으실 생각을 하시고 오신 거면은 그냥 그걸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나중에 만약에 지금- 생기면은 지금 제가 그 2주택자가 돼가지고 그 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 2주택자가 2주택 그 은행 대출 회수한 게 그 금액이 되게 크거든요. 이 6천만 원에 비할 게 아니라서 근데 제가 이게 진짜 그 집값이 요즘에 오르는 추세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확 그냥 하겠는데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 대주가서 사놓은 게 이거 뭐 좋은 집도 아니고 진짜 어디 허름한 집 하나 사는데 월세 살다 쫓겨나가지고 산 건데 여기 수도권에다가 상황이 여러모로 안 좋으니까 저도 좀 지푸라기라는 심정으로 좀 이제 다만 한 10% 20%라도 받을 수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리고 그 여건이 안 된다고 하시고 저도 이제 점점 시간이 다가오니까 결국 이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은행에다가도 그 연장할 수 없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은행하고 지금 얘기는 따로 하고 있는데 답변이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간략하게 있습니다. 혹시 감사님 답변이 되셨나요? 그러면 다른 의견 혹시 지금 제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제가 조합장으로서 어쨌든 이게 진행만 저는 하려고 하지 제 의사 방향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생각적으로 의견 수렴은 저도 제시는 할 수 있어도 저는 어떤 것도 의결권에 참여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의견 제시하는 거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해당 당사자인 신대훈님도 의견을 제시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성철 이사님도 의견 제시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금 두 개 안건 이외에는 두 개 지금 이 의견 말고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의견은 제시하셔도 됩니다. 지금 조합원 탈퇴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 좀 충격받았습니다. 너무 아니 지금 일반 조합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제가 이사에 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네. 그 뭐 물론 많이 고생하시고 고민도 많으시고 뭐 부딪히는 지점에서 뭐 갈등도 있으시고 하겠다라는 거는 솔직히 이해는 돼요. 제가 여기에 깊게 참여하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돌아가지 모르는 참에 저번에 그 시공사 선정됐다고 해서 이제는 잘 추진되겠구나 하는 전 일반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다른 분들 어떤 생각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게 지금 저희가 원래 처음 들어오면서 예상했던 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뭐 때문에 부딪히고
하면서 그래도 잘 되겠지 이렇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또 이런 일이 터져버리니까 그 조합원 입장에서는 되게 상당히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있어서 사실 그 여기서 조합원이 이렇게 막 탈퇴해버리고 한다고 하면은 이 사업이 아예 진행이 안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조합원 탈퇴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최근에 전화 온 것만 10통은 넘죠. 한 20명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탈퇴 의사를 밝힌 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조합장 되고 하나도 몰랐어요. 하나도 몰랐는데 그 최근에 현 부장님이 이미세대 관련해 가지고 맡아서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지는 않았어요. 조합장님한테 몇 분이 상담 중이고 어떤 분이 이게 한다. 신비호 씨 같은 두 분도 나간 다음에 터진 거예요. 이 일이. 그거를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탈퇴 관련이나 이미세대 정리 같은 부분은 전에 현 부장님이 처리를 하다가 보고가 안 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어쨌든 제가 그거를 인지하는 시점에 바로 밴드를 공지하게 된 거고요. 이제 저를 통해서 논의가 돼야 되고 이사진들을 통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 사안을 어쨌든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당혹스러워서 밴드에 급하게 공지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는 전체를 생각하고 지금 움직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혹시 너무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좀 약간 옆으로 좀 빠지긴 했는데요. 일단은 먼저 진행하는데 중점적으로 하고 나중에 좀 여기에 보충 자료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혹시 의견 있으시면 그래서 그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까지 있는데 빨리 끝나는 거 먼저 하고 이 얘기는 되게 길어질 것 같아요. 예, 저 맞습니다. 입장에서도 이게 아까 뭐 받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때까지 물고 늘어주고 열심히 좀 뛰고 단합이 돼도 좀 될까 말까 하는 입장에서 그 구멍 하나가 나중에 엄청난 파장이 올 것 같아요. 저 입장에서 사실 2천만 원 없어도 그냥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은 나갈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은 이게 물결처럼 같이 이루어질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많습니다만은 다른 안건 먼저 하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이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조합장님 얘기를 좀 들어보고 또 우리 저 이사진님들이나 우리 조합원 얘기 듣고 이렇게 진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사님 또 의견 있으세요? 이사님 지금 저 일이 있어가지고 가봐야 돼가지고 이사 집안에 좀 일이 있어갖고 두분 이제 3명 중에 지금 한 분은 못 오시고 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사진 회의를 통해서 이게 통과돼야 되는데 두 분이 빠져버리면 이게 아니 일단 성은 됐으니까 쉽겠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사진에서 지금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결정 내리기 전에 좀 가야 되는 상황이라 일단 뭐 괜찮으시면 먼저 좀 보내고 이따가 논의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마지막에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전체 그 의견을 듣고 일단 오늘은 또 조원님들도 좀 오셨으니까 예. 얘기를 듣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그냥 이제 제가 준비했던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마지막으로 좀 이걸 뒤로 미루고 의견 수렴한 다음에 이제 결정을 좀 내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 얼마나도 여기라도 생각해 줘라라고 뭐 의견을 받았고요. 자꾸 목이 자,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브릿지 대출 상환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고민하실 텐데요.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대환 대출하고요. 브릿지 대출 상환은 저희가 27일 그 새말고 그 강아지고 저 100억 대출로 대환 대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자금이 저희가 70억에서 99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뭐 한 20몇억 받고 이제 의자 예치하고 그다음 공사 타절 협의금 7억 그거에다가 건축사 도면 그리는 비용 제시하고 토목 그 비용하고 이렇게 합의보다 보면 거의 10억, 12, 3억 정도가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뭐 한 15억 정도가 남을까 말까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브릿지 대출을 빨리 상환을 탈퇴하는 분에 대해서 상환을 해줄 것이냐. 그리고 이걸 갖고도 저희가 앞으로 1년은 유지할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 돈마저 소모가 돼버리면 그때는 저희는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그냥 파산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돈을 아끼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중도금 우리가 건설사로 선정하고 나서 착공 들어가고 나서 10월 중에 보면 중도금 대출 기표가 있잖아요. 이때는 저희가 안정권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는 다른 분한테 넘기더라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착공 들어가고 중도금 대출 기표가 되면 저희가 상당히 안정권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때 개인 신용 대출을 갚는 게 저희 조합에서는 상당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 명이면 처리가 돼요. 근데 혹시나 2명, 3명 나오면 감당이 안 됩니다. 조합에서는. 자, 이 부분을 알고 있고 계셔야 될 겁니다. 네, 이제 저기 뭐야 브릿지 대출에 대한 거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좀 제시를 해봤고요. 그다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환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뭐 한 이틀 정도 좀 일정에 공지드렸던 것보다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제가 약정을 하러 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30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이제 기표가 돼서 우리가 이제 금융 예산안의 대출은 다 다행히 좀 안정적으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점으로 저희 조합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자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좀 두렵기는 한데요. 두려워도 저는 어떻게든 해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도금 대출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할 경우에는 환불 신청서죠. 아까 여기에다가 별첨으로 해서 언제까지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해서 이제 갚겠다라는 것도 여기에 이제 이따가 논의를 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생각을 했었고요. 이따가 마지막으로 다시 이 얘기를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브릿지 대출 관련해서입니다. 이것도 지금 예상치 못한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브릿지 대출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 중에 개인 신용 대출 4,500만 원으로 지금 저희가 땅 소유한 거로 들어간 비용이 신진신용이 135억이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개인 신용 대출 70억이었고 토지 담보 대출이 65억이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 저희가 4,500만 원씩 저희가 개인 신용 대출로 일으켜서 토지를 사용하는데 지금 그거로 쓰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65억에 대해서는 바뀌었나요? 맞나요? 70억이랑 65억이랑 맞나요? 담보대출이 65억이고 신용이 70억. 신용이 70억이고 담보가 65억 맞죠? 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토지담보대출 65억짜리를 100억으로 갈아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산안 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브릿지 대출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70억에 대한 돈을 마련한 거예요. 토지를 사기 위해서.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대출을 안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또는 처음에 신청을 똑같이 했는데 본인이 신용이 안 돼서 못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처음에는 신용이 돼서 대출을 받으셨다가 연장하는 과정 중에 누락이 돼서 못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이 브릿지 대출 관련해서만 이 세 가지의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금요일까지 신지원 팀장님한테 이제 제가 보고를 요청을 했는데 이 고의 미대출자나 처음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신용 미대출자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같이. 왜냐하면 지금 이 브릿지 대출은 개인적으로 이 4,500만 원 때문에 지금 계속 연이어지는 늦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개인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뭐 상황들이 다 부유하거나 우리가 다들 부유층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우신 조합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형평성에는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했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처리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지금 이사회에 지금 문구를 넣어봤습니다. 자, 고의 미대출자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혹시 이게 전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면 제가 좀 방향성을 예를 들어서 좀 제시를 해드려도 될까요? 네, 4,500만 원이라는 돈은 처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개인 신용대출로 일으켰어요. 자, 근데 그거에 대한 이자는 조합원분들이 내신 돈을 가지고 이자를 전부 다 납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자에 대한 거는 브릿지 대출
를 받은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 앞으로 이제 브릿지 대출이 상환될 때까지 이자율을 계산해서 고입 이대출자에게는 이거를 전부 부과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래예요. 자, 이렇게 한다. 또는 여기에 뭐 또 다른 생각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신용 불가. 그러니까 처음에 신용을 똑같이 해서 신청을 했는데 신용이 불가능하다는 건 말 그대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30%만 또는 50%만 이자율을 계산해서 부과한다. 자, 그 다음에 연장 불가 세대에 대해서는 어쨌든 연장을 하면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중도금리 대출이 이제 상환될 때까지에 대한 이자율을 부과한다. 또는 유예해 준다. 또는 뭐 10%만 부과한다. 왜냐하면 이제 하다가 중간에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안 된 거잖아요. 이분들은 노력은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상환하는 과정도 저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를 상환을 시킬 때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일시불로 목돈은 내기 힘드니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계약서를 쓸 때 방법 중에는 그 계약 금액에 분양가 금액에 그 이자금을 포함을 시켜서 조합에 제출을 한다. 팀장님 이거 방법 중에 하나였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제 중도금 대출 상환하기 전까지 또는 입주 전까지 이런 것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입 이대출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신지원 팀장님이 혹시 뭐 다른 조합에 이런 선례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 있었는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도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는 없었어요. 차별을 두지 않았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들에게 어드밴티지를 주는 혜택을 주는 방향적으로 설정을 했었거든요.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기보다는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드밴티지를 주자.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시공사에서 이제 가전을 하나 추가로 이제 하기로 했었는데 그 가전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면 176세대거든요. 176세대를 10억을 n분의 1로 나누지 말고 그 대출자들에 대해서만 그 10억을 좀 이제 5분 해줄 거 좀 더 비싼 걸 해주는 쪽으로 나머지 세대들은 공급을 안 하고 대출 한 세대들만 공급을 하는 쪽으로 어드밴티지를 주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전에 조합장님이랑 이사님이랑 의견을 이제 우리가 들어봤을 때 의견 나눠봤을 때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떤 문제하든 저는 그게 페널티라는 단어가 좀 불쾌하실 수도 있지만 페널티를 주는 쪽이 좀 아깝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솔직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예 신용 불가 이제 대출이 신청했지만 불가한 세대들은 어찌됐건 자기의 신용 공여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뭐 총액 가결된 상황에서 본인들이 조합을 위해서 어떻게든 희생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본인의 뜻과 다르게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신용 고의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처럼 온전히 100%로 이렇게 이자를 부과하기보다는 아까 조합님 말씀 제안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것처럼 50%든 그런 식으로 좀 절감해서 부과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중간에 연장이 불가했던 세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저희가 필요할 때 자금이 확보가 되었었고 그 확보된 자금에서 또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솔직히 저의 생각은 연장 불가 세대에 대해서는 따로 어떤 페널티나 주는 건 좀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부수술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고의로 직접으로 안 된 사람이 어느 몇 세대 되고 우리가 중간에 진행하면서 신용 불가로 해가지고 안 되면 몇 세대 되고 연장 불가가 안 되면 몇 세대 되는 것도 알 수 있을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고의 대출 안 받으신 분은 자기가 현금을 잠깐만요. 저기 이사님 예. 명단은 명수만 대략 고입 미대출은 11명인가 10명, 11명 되는 것 같아요. 고의 미대출이 예. 돈도 안 내고 대출도 안 맞아요, 받았단 맞아요. 말씀이에요. 예. 신용은 그러면은- 교육을 아예 안 한 거죠. 그럼 조합원 자격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격이 안 조합원 된다. 자격이랑 상관이 없어요. 조합원 자격은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는 세 가지입니다. 최초에 가입할 당시에 6개월 이상 제주에 거주자, 그 다음에 불가 세대가 한 근본상 세대주,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1주택 신용 소유자. 불가가 한 11세대. 그거는 여덟 세대. 고구만 조합 자격이고요. 나머지는 조합 자격은 사유 안 해요. 신용 불가 한 세대 내에 가지고 우리가 4,500만 원 지금 저 갚아져 있는 거예요?
신용 아니요. 불가능 아예 대출 내가 신청을 했는데 대출이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대출이 안 아니, 대출 일어났어. 안 되기 때문에 안 일어났어. 그 사람이 대출 안 된다고 해서 그 돈을 어쨌건 그걸 갚든가 어떻게 뭐 하든가 아예 대출이 안 됐으니까 갚을 수 비어져 없는 거죠. 계속 이자만 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 이자는 안 아예 되고 안 되고 대출이 안 갚지도 되고. 못하고 그러니까 그 돈이 예산안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저한 말씀 한 마디 좀 예, 예. 드리면 고의냐 실용불량자냐 연장 불가냐 이 기준이 아니고 일단 그 많은 세대 중에 거의 뭐 60, 70%, 뭐 70, 80% 이상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그냥 브릿지 하라고 그러니까 했거든요. 예.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대출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일단 하라고 하니까 돼서 그냥 사인을 한 건데 이때까지 온 건데 아까 대출 이런 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대출 자체를 안 받았던 고의적으로 어떤 이런 어떤 감정적으로 진행되는 고의성이 있는 대출이 안 받는 분들은 진짜 시정 조치가 필요할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아까 신용불 아까 우리 조합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신용 이건 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신용이 그냥 대출을 받고 싶은데 신용이 불량이 돼서 안 됐다? 예. 근데 일단은 낸 사람들 기준으로 이 조합이 운영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조합원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긴 놔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약간 이기적인 말씀 드릴 수는 있는 말. 이게 맞는 말이 말이지만 있지만 왜냐면 누구는 내 가지고 누구는 신용상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방법을 쓰다가 하라니까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신용대출이 안 됐다고 하면 뭐 그중에 예를 들어서 뭐 밭이라도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다른데 뭐 친구나 친인척이 풀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저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냥 브릿지를 하라고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냥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네. 하라고 하니까 사인을 받고 대부분 사람들이 계약할 당시에는 네. 브릿지를 받는다는 걸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몰라 안 된다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다가 브릿지를 하라고 그러니까 진행이 된 거였었는데 그래도 신용상에 이상이 없으니까 다 된 거겠죠.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아까 뭐 신용불량이나 신용불가나 고의 같은 경우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페널티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기본 양식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분들 자체들이 사실 제 입장에서는 만약 이런 말을 하면 그게 남부듯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이게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누구는 아까 고의적으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이라도 기존 것까지 저는 부과해야 된다고 봐요. 제 생각은.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봉은 아니잖아요. 같은 조합원들이고 그 전에 본인들이 알고 있으면서 그거를 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문제가 있고 불량 신용상의 불량이 있는 분들이 안 됐다고만 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할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자잘한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이러다가 또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시공사 선정하고 뭐하고 해야 될 진행들이 이러면서 어느 순간 조합원도 탈퇴돼버리고 나도 안 해 너도 안 해 나도 안 해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조합원 입장에서는 계속 밴드를 보고 있긴 하지만 대출 안 받은 고의적으로 안 받은 사람을 부과한다. 신용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못했다. 몇 프로 절 거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우리 전체 100%면 거기서 한 10%나 15% 내외에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 20% 내외겠죠. 그러면 그 20% 내외 그분들이 진짜 이게 우리 집이다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라도 모여서 방법을 조합장님이나 이사님들하고 의견을 나눠가지고 진짜 나가 신용대출이 안 돼가지고 하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혹시 다른 방법을 본인들이 못하면 그런 방법이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느냐 그런 어떤 공식적인 어떤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조합원 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아까 신용을 못 받은 분들 30에서 50%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부과한다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연장 누락된 분은 사실 좀 그럴 수는 있는데 이 두 불량이나 고의성 있는 분들은 이건 약간 강제성이라고 보면은 그분들 듣기에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기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진행을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다른 분들은 10%, 20%, 30% 이자까지 내가지고 집을 지었다 봐요. 자기들은 웃겠죠.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만 풀어 간 거니까.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다 부과한다. 저도 조합원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참 고의란 부분이 아까 페널티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페널티한 그 말 자체가 좀 그런 부분이라 가지고 왜냐면 그 사람이 내야 될 걸 안 내면 그걸 페널티라고 말한다는 게 그렇죠. 말편이 네, 이상하고 저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내는 정상인데 이 사람 안 내야 이 사람 어떤 그거 안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한 건데 그걸 페널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나는 그 단어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페널티가 아니죠 그럼.
그 사람 그만큼 냈으면은 매우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야 페널티가 되겠지만은 일반 조합원만큼 그 사람들이 안 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페널티가 되는 거죠? 다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에 대해서 그게 안 한 거지. 그게 페널티라는 말을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안 한 거에 대해서 그 어떤 페널티가 어떤 단어를 쓰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자 지금 아니야 조합원이 자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용어에는 뭐 페널티든 이렇게 지금 그거 중요하지 상관없고 않습니다. 네, 상관없고 이제 아까 조합 말씀대로 어떤 이거는 우리가 이제까지 진행해왔던 그런 부분에서 다른 조합원하고 모두 형평성이 맞아야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조합 활동을 하면서 어떤 형평성이 무너지게 된다면 앞으로 더 큰 이거 다른 일 가지고 뭘 갖고 조합원들 설득을 시키겠습니까? 나는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안 했던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기반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100%란 말씀이시죠? 예, 예. 잠깐만 할까요? 네네. 이번 3번 약속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본 조언 말씀으로 지금 6점으로 빨리 가야 될 텐데 이거를 너무 성급하게 뭐 문제가 도출되려 하는 건 맞는데 지금 탈퇴 부분하고 브릿지 대출하려면 우리가 괜찮은 안이 나와도 이거는 우리 아니지. 아까 우리 여기 논의 좀 보시면 우리가 브릿지 대출하는 줄 몰랐잖아요. 우리가 몰랐는데 우리는 인정이 돼서 된 겁니다. 근데 고의로 아닌 부분이 밴드에 어떻게 들어오려면 우리는 몰랐다. 브릿지 대출을 몰랐다. 이게 또 법적으로 가게 되면 그럼 물음표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번하고 3번이 우리가 여기 합의를 갔다고 해서 그게 결정된 게 아닙니다. 그분이가 순수하게 마음먹어서 여기 이 선생님처럼 그런다고 결정적으로 해서 그냥 가면 괜찮은데 아까 말 브릿지 대출을 고의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여기서 결정됐다고 했을 때 최종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2번, 3번은 좀 이따가 하고 지금 중요한 게 지금 빨리 착공을 해야 되는데 너무 큰 이게 논란거리가 있는 2, 3 안건이 갑자기 나타나서 좀 당황스러운데 이건 좀 답이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합의를 왔다고 해서 해당 조합원들 결정이 따라주면 좋은데 만약에 거부를 했을 경우는 이거 거부를 갈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꼭 지금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예, 어떻게 보면 제가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섰었습니다. 앞으로 진행함에 앞서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이게 약정이나 그 앞으로 중도금 대출 기표라든가 중간에 해야 되는 진행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계속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저도 어저께 우편물이 왔더라고요. 5월에 연장 농협에서 예, 브릿지 대출 연장본에 대해서 안내 책자가 6월 이제 나가고 7일 날 이렇게 하라고 얘기가 그래서 밴드에 공지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조합장으로서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크게 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 크게 봐야 되지만 저는 한 분 한 분이 좀 소중하게 또 생각이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몰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 진행됐었고 지금 현 부장이랑 약속이 돼 있는 상태도 모른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밴드에 공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한 분은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 부분이 뭐 잘못됐다 하시면 저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한 분한테는 개인사를 들으면 저는 앞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의 의견도 충분히 제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거를 내 개인적으로 결정을 짓는 게 아니라 이건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려야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이거는 총회 안건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사회에서는 논의가 돼야 이 일 진행 흐름에 있어서 제가 방향성은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탈퇴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좀 간곡하게 요청이 또 오셨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연이어질 것들이 브릿지 대출하고 분양권 판매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게 조합원 탈퇴가 그냥 탈퇴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브릿지 대출도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브릿지 대출을 만약에 해결하려면 고의비 대출, 신용불가, 연장불가 그거를 과연 조합에서 어떻게 돈을 청구를 해서 받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 증명은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여부도 저는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것도 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브릿지 대출만 해결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그 내용 증명까지도 생각하고 어떻게 발송을 해야 되지 이분들을 또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지 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해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생각해야 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왜냐하면
어쨌든 조합원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조합원 분들이 분양권 판매기는 아까 그 신대현님이 얘기하신 부분과 연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 브릿지 대출권에 대한 얘기는 빨리 마무리를 하고 좀 넘어갔으면 합니다. 의견 제시드려요. 네네. 우선 이 고의 신용불량 이런 거 다 어차피 분양가에 녹여져 있는 거라서 이분들이 안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브릿지 대출을 안 받은 건데 그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양가에는 어차피 녹여져 있는 금액이니까 아까처럼 페널티로 뭐 고의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전체 분양 그 대출권에 대해서 이자를 뭐 50% 부과를 하고 신용대출이나 연장 불가 같은 경우에는 못 받은 기간을 계산을 해서 뭐 30%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잘 해결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 생각 같은 생각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줘라 했는데 안 주면 끝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현실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어요. 이자의 부분에 대해서 분양가를 적을 때 이자를 포함시켜서 적을 수는 있어요. 현실적인 방안은 이겁니다. 우리가 돈을 갚아라 했을 때 4,500 못 빌리면 갖고 와라 하면 그 사람들이 순순히 갖고 오지는 않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부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때까지 안 낸 걸 부과한다는 저도 느낌은 아니고요. 예. 아까 말한 것처럼 나중에 결정을 봤을 때 예. 이제 중도금융 뭐 건물이 이제 짓기 시작을 할 때 예. 자기가 가져가야 될 각 층수마다의 분양가가 있을 거잖아요. 예. 아까 우리 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아까 대출을 아예 안 받았던 분들은 이때까지 했던 그 이자가 있을 이자비용, 거고 예. 중간에 아까 신용불량이나 이런 분들은 또 그거에 따라서 몇 프로가 적용이 될 거고 그냥 후에 그냥 전이냐 후냐 예. 지금 안 됐으니까 지금 뭐 해라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지어야 되는 입장인데 맞습니다. 예. 또 이렇게 또 갈라지기 시작을 할 것 같으니까 저도 만약에 아까 전자냐 후자냐 얘기가 된다 그게 결정이 된다 그러면 아까 우리 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자 쪽으로 좀 가는 방향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 내는 건 아니고 무조건 아까 뭐 페널티 말이 조금 좀 누가 듣기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일단은 어떻든 간에 이자 부분은 분양가 부과를 기준에서 한다. 부과를 한다. 예.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좀 서로 표현할 때 이자 부분에 대한 청구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미지급 청구라든가 이런 어쨌든 그런 표현으로 좀 돌려서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끔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의견 수렴한 거는 지금 감사님이 말씀하신 건 고의 미대출자에게는 50%, 그 다음에 신용 불가하신 분은 30%, 그 다음에 연장 불가는 그냥 유예주자는 뜻 맞은가요? 저는 고의는 50이었고 신용불가랑 연장불가는 그 기간에 대한 금액을 30%만 부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몇 프로 따지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 신용 대출 정말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 그런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안타깝죠. 근데 그 기준을 몇 프로 정한다 하는 것도 아주 모호한 기준이고 원칙대로 따지자면 일반 그 브릿지 대출 받으신 분들이 부과한 이자만큼은 다 모든 세대들이 다 납부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나중에 분양가 금액에 거기에서 이제까지 납부된 이자라고 해야 되는 거죠. 납부를 해야 됨에도 아는 거잖아요. 저희가 뭐 정으로 이렇게 맞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랑 우리 모여서 우리 집 짓자 해가지고 다 개인 사정 다 봐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사업적으로 이렇게 맞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물건 살 때 이 사람은 어려우니까는 좀 10% 깎아서 팔아줄게요 하지 않잖아요. 뭐 저 계약함에 있어가지고 각각의 뭐 물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죠. 근데 그걸 따지고 누구는 정상적으로 브릿지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데 뭐 누구는 고의로 안 냈다? 뭐 그거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 좀 괘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신용 불가로 해가지고 못 받은 부분에서는 안타깝지만 그걸 누구는 고의로 안 했으니까 100% 내고 뭐 50% 내고 50%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낸 만큼 다 똑같이 부과돼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요거에 대해서 지금 공지하면 물론 뭐 동요 일어나기도 하고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형평성에 맞춰서 이거 개인적으로 안타깝긴 하지만 고의로 못했든 신용 불가로 못했든 연장 불가로 못했든 연장 불가로 못했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납된 이자에 대한 거를 납부해야 맞는 그게 원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왜 이걸 50% 했느냐 이걸 30% 했느냐 그 기준도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지금. 모호해요. 맞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30% 50%를 따질 건데 그 평가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저도 사실은 가장 좋은 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 소설시범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갈 수 있는 게 똑같이 모든 게 할 수 있는 게 제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내가 보이러 왔던 뭐 늦게 왔던 신용 뭐 신용이 안 돼서 안 받던 그 사람이 오히려 키치를 본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신준 팀장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조합장 취임하고 며칠 안 됐을 상관이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는 이게 4월 11일 날 그 월요일 날 첫 번째로 뭐 이게 공지가 한 번 됐었잖아요, 밴드에. 네, 밴드에 공지가 되면서 엄청 그 항의 전화들이 빗발쳤었거든요. 시끄러웠어요. 네, 한 번 시끄러웠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러면 이걸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파악하는 중에 내 기억으로는 좀 그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 확인은 제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보고받은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애초에 대행사에서 좀 여기 사업 운영하는 과정 중에 브릿지 대출 받는 과정 중에 안내를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조합원분들한테. 그때 혹시 조합원분들한테 그 조합에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4,500만 원이 그 상환이 되신 분들이 혹시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나요? 여유가 있어서 아니고 신용이 기간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6명이가 됐었죠. 그 회사에서. 네,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그 지금 여기서 다수결로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제가 네. 여기서 다수결 해봐야 우리 사회에서 결정을 크게 네.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의견을 들어보는 거 네네. 같아요. 네. 저 개념 정리만 한 번만 다시 예, 드리고 예, 이게 제가 왜 페널티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우리가 이 이자 비용을 조합원님께서 내가 4,500만 원 개인 신용을 대출을 받았다 해서 직접적으로 한 번도 내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이 분양가에 우리가 예상했었던 그 이자 금액 이외에 나가는 것도 다 추가 분담금으로 지금 가입되어 있는 140, 184세대가 다 공동 부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더 낸다는 얘기는 아니 모두가 일단 이자에 대해서 공동 부담을 해. 다만 우리는 신용 대출 해가지고 나 다른 은행에 대출도 안 나오고 저 사람은 대출 안 해가지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대출 다른 데 받으시기 어려운데 대출 받고 다 자기는 그렇게 하네 라고 해서 이 차이에 대해서 이자는 공당적으로 부담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그 차이에 대해서 조합의 원래 규약상 총회에서 결정된 것들은 다 따라야 되는데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안 따랐으니까 어떠한 뭐 벌칙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제가 페널티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우리가 조합 규약상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해야 되는 불구하고 안 했으니 안 함으로써 조합에 피해를 준 거는 뭐 실질적으로 피해가 얼마가 있냐라는 계산은 못 하겠지만 조합원님들 개개인이 우리가 거의 대부분 대다수가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안 했으면서 한 사람들 다 신용대출 못 받고 있는데 안 한 사람 신용대출 받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차등을 두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페널티는 단어를 처음에 썼던 거고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조합원님이랑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저는 좀 녹화도 하고 있는데 혼동이 있을까 봐 이거는 순전히 내가 이때까지 브릿지 대출한 거는 나만 이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자가 부과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혼동이 있을까 봐 제가 내용을 정리를 한 거고요. 거기 더해서 좀 제가 이거 이사회 끝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합장님이랑 이사님들께 거사님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어떠한 그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이제 조합원님들이 저희들 이사회 때 오시잖아요.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조합원님들께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맨 땅에 뭐 페널티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조합원님들께서도 판단이 안 서고 더 오히려 이게 우리가 이사회에서 결정돼야 되는 사람들이 자꾸 회의만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근거로 이런 페널티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조합원님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봤는데 혹시 의견이 어떠신지로 해야지 좀 이사회가 빨리 좀 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이끌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조합장이 힘드시겠지만 큰 틀에 대해서는 이 안건에 대한 그 어떤 결정 사항이 있을 때 그거를 좀 이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조합원님들께 제시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조율하는 것만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생각이 알겠어요. 듭니다. 너무 큰 부담을 갖고 네, 그 맞아요. 가이드라인이 사람들이 독단적이다 이런 얘기를 네. 꺼내버리면 또 난감하다 보니까 근데 대신 우리가 그걸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고 그걸 가지고 또 의견을 조율을 하는 거니까 저는 그게 없이 자꾸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0% 50% 얘기가 있었긴 했는데 그게 이제 조합원님들께 오히려 좀 더 혼동이 있을 수 있을 것 무슨 같아요. 말인지 참고로 이 제가 부분에 이해를 대해서는 했고요. 이사회에서 그러면 요거 어쨌든 전체 사업비에서 공동 그 부담을 하는 부분이고 네. 이 부분들이 안 낸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 사업 자금을 이렇게 모으는 데 대해서 같이 동참 안 했던 그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어쨌든 분양가에 대해서는 똑같이 네, 납부하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 지금 결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미 지금 브릿지 대출 하신 분들은 한 거고 지금 안 낸 분들 지금 하라고 뭐 독촉해서 해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안 해준다고 해서 어쨌든 저희가 사업을 안 하고 뭐 중도 포기하고 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들은 저기 대출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뭐 서운한 감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다 공동 납부가 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일반 조합원들이 불만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건 당장 결정하기보다 나중에 저희가 일단 하루라도 착공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입주되었을 당시에 그 착공 들어가서 좀 안정화됐을 당시에 이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차등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 저 이사회에서 논의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중도금 대출 기표 날짜가 있잖아요. 이거 전에 이 결정이 나야 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딜레이되다 보니까 자꾸 할 때마다 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온 거거든요. 결정하고 저 가고 그런 혜태랑 브릿지 대출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이어지는 그 중도금 대출이라는 전체 추가 분담금 저희 그 의견 관련해서 이 사안이 좀 결정은 되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에 했을 때 어떤 반발이나 탈퇴에 대한 것들이 갑자기 붐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이 3번에 대해서는 좀 결정이 되긴 해야 돼요. 같이 똑같이 하고 우리가 부담한 이자만큼 분양가 금액에 포함시켜서 이제 뭐 하는 거고. 그게 현실적인 그게 방법이긴 가장 하죠. 현실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계획별로 뭐 그거를 내라 그러면은 그것도 안 돼가지고 못 써버리면 부담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약간 수고스럽지만 그래도 분양가 금액에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켜가지고 우리 뭐 중간에 봤더니 저뭐 분양가 다시 뭐 재계획한 게 있더라고 보니까 네. 그때 그 시점에서 이거를 지금 어느 정도 이거는 다 똑같이 할 수 있게 하고 분양까지 이걸 포함시켜가지고 하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사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회의를 하고 있지만 이사진 자체에서 이사진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사진들 의견을 묻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자, 그러면 이사진들이 결정하는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고의 신용 불가, 그 다음에 연장 불가된 기한까지 해갖고 저기 100% 청구하는 거로. 예. 하나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차등으로 해갖고 네.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이사진에서 결정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 판매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분양권 판매에 대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권리 중에 하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간략하게 좀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반드시 조합원과 같은 조건의 사람을 양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뭐 부동산에 내놓을 때 조건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조건이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분양권 판매에 대한 거는 지금 뭐 내놓는다고 하셔도 아마 찾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얘기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뭐 공사가 진행되네. 여기 집은 얼마지? 나는 살 수 없나?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면 그 사례를 조합원들이 찾으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두 가지는 더 인지하셔야 돼요. 자, 하나는 그 국토부에서 우리가 자격에 대한 거를 심사를 하거든요. 재산 이런 거. 그때 시청의 주택가에 가서 본인이 그 양도 받으시는 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승인을 받아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 받아오시는 분을 데리고 조합사무실로 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조합사무실에선 이런 건들이 있으니 나 지금 분양권 판매를 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을 찾아냈다. 냈으니 조합에서 좀 준비를 해줘라. 그러면 제가 준비를 해드릴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로 준비까지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해놨으니까요. 그런 상태로 분양권을 판매를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판매하시는 양도자가 조합 자격이 안 되면 그거는 안 되세요. 이거는 반드시 이걸 유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사항은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제 보고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펜스 업체인데요. 펜스 업체가 이제 금일 제가 확인을 했어요. 펜스 업체랑 지금 우리 부진에 지금 보시면 펜스 업체가 이렇게 다 쳐져 있잖아요. 펜스가 계약서 없어요. 계약도 안 했고 기존의 2조 건설의 최성식 소장이네 뭐 해달라고 해서 펜스를 쳤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사진에서 좀 처리를 할까 해요. 근데 이제 이사진에서 처리를 할까 하는데 지금 이것도 벌써 돈을 주겠다라고 언급을 해놔가지고 계약서는 안 쓴 상태예요. 그래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좀 처리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걸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신 팀장님한테 좀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시공사가 선정되고 나면 원래는 정상적인 루트라고 하면 그 시공사가 펜스를 치고 현황판을 붙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추후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진행돼야 되는 현장이잖아요. 네. 자, 그랬을 때는 이게 펜스 업체를 이렇게 넘길 수가 있는 상황이 될까요? 아니면 아예 정리를 하고 나가서 깨끗하게 제로 베이스에서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랑 계약서 쓴 게 없으니 좀 정리를 해라라고 강력하게 통보를 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하나 여쭤볼 게 저도 있었어가지고 네네. 이 금액이 이제 시공사에서 처음에 책정한 이제 각 모든 견적에 이 펜스 설치 비용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보다 이 좋은 비계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작으면 설치를 그대로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시공사에서도. 근데 뭐 더 많은 금액을 불러버리기 시작을 하면 시공사에서도 솔직히 그냥 굳이 시공사 가져가라 조합에서 책임지라라고 바꿨거든요. 시공사에도. 그래서 일단 좋은 비계 그쪽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조합장 취임하고 나서 한 2, 3일 상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공사 타절하겠다고 현장에 이제 나가갖고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절조절 따라다니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너무 무지했고 몰랐던 제 뭐 실수였죠. 제가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타절 협의를 보는 과정이었어요. 제가 업체를 따라다니면서 저는 뭐 아무튼 그런 상황 중에 좋은 비계라는 업체를 만났었던 기억이 나고 그때 얘기할 때 뭐 2,200만 원, 2,000을 얘기했었어요. 2,200을 얘기해서 뭐 그 자리에서 현부장이 2,100에 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펜스를 전체를 다 친 게 아니잖아요. 앞에만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현장 부지 내에 그게 한 70m였나요? 전면이 보이는 전면이 그래서 새거와 중고 네, 뭐 그렇게 해갖고 우리 부지 내에 들어간 비용을 그렇게 청구를 하겠다라고 뭐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팀장님이 내일 좀 괜찮으시면 내일 다시 한번 저랑 얘기를 해갖고 이거는 이사회에서 어쨌든 결정해갖고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인데요. 시공사를 통해서 제안 설명회가 원래는 이제 저번 주 토요일 날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부지 내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저희들이 이제 이사진들이 고민을 했었을 때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건축사가 도면을 그리고 토목 설계사를 새로 컨택을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어차피 시공사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감리까지 병행을 시키면 뭔가 문제점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공사 선정을 좀 빠르게 진행하려고 했었던 건데요. 그래서 공사 타절도 좀 빠르게 진행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건축사가 여기 현장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셨을 때 합의를 도출해낸 게 굳이 지금 시공사까지는 필요 없다. 토목 설계사만 있으면 현장 내에 도면을 그리는 거랑 설계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니 시공사는 그렇게 급한 게 아닙니다라는 답을 들었었기 때문에요. 제안 설명회가 뒤로 미뤄지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렇게 됐을 때 계획안을 마련을 해보니까 계획을 짰을 때 이게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조합의 예산 한편성에 전혀 들어가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러면 조합이 진짜 파산이 위기가 찾아오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어쨌든 공문을 다시 또 보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회를 예정대로 좀 밀어붙여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나눠드린 이 계획표는 짜보게 된 거예요. 2번. 그래서 이 계획표를 짜게 된 건데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아마 굉장히 타이트하고 현실 가능성이 정말 내 예상대로 빡빡하게 돌아갔을 때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제가 봤을 땐 이거는 힘들 거예요. 현실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근데 다만 이거를 지키기 위한 기존 틀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존 틀도 없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잡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신지현 팀장하고 머리 맞대고 이사님들하고 머리 맞대고 해갖고 최대한 이거를 도출을 할 수 있게끔 이대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안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는 시공사에 대한 거는 잠깐 요거만 얘기할게요. 자, 지금 현재 상태로는 태왕이 오늘까지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을 해줬습니다. 태왕이라는 시공업체가요. 그래서 이제 태왕에서는 홍보 동영상까지도 지금 이제 준비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아무튼 이 동영상은 지금 올릴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이거는 제 혼자 결정을 내린 거고요. 이사진한테는 지금 오늘 저녁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저는 여기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사진한테 일일이 보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안 설명회가 끝나고 난 뒤에 홍보 영상은 밴드에 공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판단을 했냐면 혹시라도 시공사에서 얘네 먼저 올렸네? 예,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형평성 있게 다 같이 올려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제가 스스로 내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일성에서도 준비가 완료됐다고 통보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개인적으로 구조 물량 산출서라고 해갖고 그게 적산 물량의 기존에 저희 조합에서 이게 빠진 채로 2조도 컨택이 됐었고 나성이나 신일이나 성지에도 견적이 들어갔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성에서 알아봐 주시고 이거를 건축사한테 확인을 했더니 이때까지 저희 조합에는 이게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부족하고 터무니없이 허술하고 진짜 말이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도 이틀 전에야 알았습니다. 이틀 전에 알았고 참 창피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2조에서 건설 금액 제시했던 388은 이 금액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또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 항목입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조 물량 산출서라는 게 오늘 좀 신지훈 팀장한테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요. 자, 골조 물량 산출서라는 거와 구조 물량 산출서라는 거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동일한 언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골조 물량 산출서라 그러면 골조라고 하면 철근과 시멘트, 콘크리트 양으로 건물의 뼈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구조 물량 산출서라고 하면 이 건축 구조물이 땅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거를 버텨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물량 산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락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철근이랑 시멘트 양이 빠졌다라고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팀장님 제가 설명이 맞았나요? 그게 빠졌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빠졌다라고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기초 지반에 대한 것만 빠진 거지. 건물에 대한 건물에 뼈대가 대한 빠진 게 아니고 뼈대가 건물 빠진 세우기 위한 아니 바닥에 전부 다 구조에 그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물량 산출서면 전부 다 구조에 전부 다. 바로 그러면 금액이 이때까지 그러면 엄청나게 2조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철근 물량이랑 그냥 시멘트 물량 허바우스로 잡았을 지 않아요. 이게-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 들어갔을 수도 있고 따로 그거는. 이게 문제가 되는 따로 게 문제될 수도 있고. 사고나고 똑같은 건데 지금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 9층까지 460억이었는데 자, 아무튼 이 금액이 최소 50억은 넘을 거 아닙니까? 최소 50억.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잡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잡기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잡긴 잡아요. 안 잡아 물었다. 아니 물론 산출사가 없는 거지. 애들이 잡긴 잡고. 네,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듣기에 너무 어이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건물을 짓는데 건물에 철근이랑 시멘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물량을 뽑을 수 있는 게 없었다? 라고 해서 제가 이걸 부랴부랴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2조에 따로 갔는지 안 갔는지 저희가 확인은 못하지만 도면에도 분명히 반영을 도면 보면서도 반영을 했을 거고 따로 뭐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자,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건축사한테 좀 확인을 해봤는데 누락이 됐었던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아무튼 앞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거를 좀 다 크로스 체크할 겁니다. 크로스 체크하고 제가 전부 다 일일이 꼼꼼히 꼬집어가면서 확인을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심려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좀 최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창하고 유탑은 지명원 접수까지는 오늘 다시 또 됐습니다. 자, 이제 지명원이라는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신용평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가 어디를 공사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좀 전단지화라고 하는 표현이 좀 나을까요? 예, 그렇게 해서 한 거를 다 접수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현에 대한 거는 오늘 좀 연락이 좀 닿질 않았는데요. 내일까지 확인을 해보고 어쨌든 지명원이나 이런 서류들은 다 제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컨택을 해보고 없으면 제외시키도록 할 겁니다. 대표님이랑 뭐 계신 분이 아까 연락이 왔었는데 한다고 해서 뭐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내일 연락 될 것 같습니다. 도현? 네.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은 포기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는 이제 대상은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한 이사님이 좀 보충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5월 29일 날 시공사 그 제안 설명회를 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시공사를 컨택하는 것도 있지만 시공사 역시 우리 조합을 컨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합의 인원이 140명인데 한 30명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이 조합은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건설사가 중간에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가족들을 많이 끌고 와가지고 우리 조합에 문제 없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네. 그리고 거기서도 확인할 겁니다. 추가 중단금에 대한 거 조합원들이 인식하고 있는지. 이게 인식이 안 돼 있으면 건설사로도 불안해요. 최초 분양가 그대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거 대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돼 있어야 되고 가족들까지 친척들까지라도 동반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분위기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충분히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로 저 감사합니다. 하나 제가 말씀하시죠. 그 조합장님이랑 오늘 저기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그 저희 옆에 사업지의 임원들도 이제 그 제안 설명에 참석을 하기로는 했어요. 한분 빼고 감사합니다. 다 참석을 다 하기로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실 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자,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조금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겠다라고 제가 좀 판단을 했었었고요. 근데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건 대행사가 아니라 옆 부지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무슨 조합이라고 네, 조합. 표현하는 게 맞나요? 협동조합. 네, 예, 예. 협동조합. 자, 협동조합이라서 제가 그러면 그분 이사진들한테 저희 제안 설명회가 있으니 좀 참석하실 수 있으면 참석을 해보시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권고를 드렸어요. 특지현 팀장을 통해서 이제 했고요. 그 취지는 딱 이거예요. 우리가 시공사가 선정한 데가 옆부지에서 강요하는 거 아니고 임원진들이 판단을 했을 때 괜찮은 시공사다라고 하면 판단이 되시면 우리 같이 해봅시다라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근데 오늘 그렇게 또 반영을 해줘가지고 옆부지에 대한 그 조합장, 똑같이 조합장과 임원진들만 들어오시게끔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석하셔가지고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그러면 이 시공사 입장에서는 또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로 해갖고 좀 비용 절감이라도 될 수 있게끔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임원진들한테 이사진들한테 알리지 못하고 좀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잘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좀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사실은 오늘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나왔습니다. 한숨도 못 자고 나왔고 정말 진짜 두려움에 사실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자, 그게 왜 그랬냐면 토지 등기부에 대한 명의 변경이 제가 임시조합장이라는 것 때문에 3번이나 반려가 됐었습니다. 근데 저는 통보를 받지 못했었고 그거를 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래갖고 정말 대환대출을 지금 이틀 앞둔 상태에서 정말 저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에 대한 건 뭐 이제 웃을 수 있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차선책까지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신지현 팀장한테 물어보고 해갖고 차선책으로 다 준비를 해놨었어요. 새로운 또 법무사도 컨택해가지고 제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제 초본 띄워가지고 아침에 서류 다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오늘 4시 50분부로 이전이 다행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첫 시작이 대환대출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토지 명의도 하나도 이전이 안 됐다라는 거는 정말 저 가슴이 너무 졸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한 한 필지도 누락이 됐었던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신지훈 팀장이 등기 다른 법무사를 통해서 이것만 또 진행을 했고요. 아무튼 오늘 신지훈 팀장이 좀 이런 표현이 방송이 된다면 뭐 조합장이 대행사 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스로 떳떳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대의를 위해서는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혼자서 대행사랑 하는 게 아니라 이사님들도 같이 그리고 조합원분들도 같이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런 생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잘한 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지훈 팀장이 등기 이전 비용도 다 무마시켰고 또한 이 옆부지랑 제안 설명에 대한 것도 좀 진행을 해줘서 저는 좀 오늘 너무 조합장으로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대환대출은 그 덕분에 27일날 금요일날 제가 약정을 하러 갑니다. 사실은 두렵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가장 두렵습니다. 왜? 저는 연대보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무겁게 이 자리에서 무조건 해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하고 움직일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대환 대출이 일어나서 기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김홍만 전 조합장이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급여 달라고. 네. 근데 현재 지금 그 2월 달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3월 10일에 급여가 지급이 됐어요. 근데 이제 3월 달부터 특수검사가 진행되면서부터 4월 9일까지 해갖고 총회까지죠. 총회 해당일까지 해갖고 급여를 정산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바로 일단은 저기 답은 하진 않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김인영 실장이 통화했고 저랑은 통화는 안 했습니다. 자, 이창훈 변호사한테 바로 확인했습니다. 저희 이창훈 변호사는 저희가 이제 어쨌든 건설 관련한 전문 변호사고요. 이창훈 변호사한테 이제 문화를 봤더니 전조합장은 민사소송으로 상대할 금액도 있으므로 3월 달에 대한 급여와 4월 9일까지에 대한 일수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확답을 들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이제 이사진들도 계시니까요. 지급은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사님 들으시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조 건설은 어쨌든 이제 시공사가 지금 이제 제안 설명회도 임박했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한 달 내로 다음 6월 지금 시공사 선정 총회가 6월 23일이죠.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남았으니까 2조 건설이 빨리 정리가 되고 지금 현장 내에서 이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지현 팀장님의 도움이 또 한 번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이게 처리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내용 증명 보낸 걸 아는데 보고받은 게 아직 없어가지고 그걸 또 다시 한번 또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창훈 변호사한테 다시 한번 또 2조 건설 확인해갖고 서류를 뭐 어떻게 보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찍어가지고 좀 처리를 해서 어쨌든 새로운 시공사가 컨택됐는데 뭐 덩그러니 뭐 그 전 시공사가 현장 내에 남아있고 뭐 이런 거는 좀 없어가지고 좀 우리가 순항하는 데 있어서 발걸음은 애초에 그냥 제가 다 걷어차버리는 거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세륜기랑 컨테이너도 뭐 처리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내일 제가 또 현장 부지에 또 답사를 해갖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내년에 왜 약속 안 지키냐 뭐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뭐 공문 발송을 또 하고 뭐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거는 좀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밴드에 공지가 됐었던 내용인데요. 23일날 타절 부분에 대한 거 우리가 이제 일단 돈이 없었기 때문에 대환대출이 일으켜서 이제 공사 타절을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23일날 그 지급각서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현 부장이 지금 밴드에도 공지가 됐었는데 뭐 자살조동이 있었다,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확인했고요. 자살조동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 이사님도 같이 같이 만났습니다. 같이 들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하영전기 현문찬 사장은 오늘 25일날 지금 아까 낮에 통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뭐 불안하신가 봐요. 돈 뭐 줄 거냐. 그래서 지급각서 쓰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갖고 가셨어요. 그 이유인즉슨 지금 청보한테 이제 뭐 부진에 뭐 물 빼는 작업이라든가 그런 게 우려스러워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1,200만 원이 지금 신지훈 팀장이 너무 과하게 책정됐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7억에 우리가 공사 타절 금액이 저는 아직도 좀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7억이 합당한 금액인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이거를 확정하고 난 뒤에 공사 타절을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이게 합당한지 금액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공사 타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다만 그 현장 관리 지금 두 달째인가요? 두 달째로 지금 어떻게 보면 관리비를 지급해야 되는 게 2,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비용을 녹여가지고 지금 신지훈 팀장이랑 7억의 타절 협의를 다시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을 시킬까 하는데 못하겠다 그러고 나갔어요. 지금 청보에서요. 근데 이제 좀 잘 관리해가지고 지금 7억에 어떻게든 녹여갖고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 이제 일정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변경된 거예요. 변경된 부분만 좀 찍고 그 다음에 2번 안건을 마무리하고 2번에 대한 논의만 하고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 도면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문 발송도 했어요.
자, 공문 발송을 한 내용은 뭐냐면 건축사한테 제가 공문 발송을 한 거고요. 이제 최종 6월 13일에 건축사하고 토목설계사 미팅 확정했어요. 그래서 조합원분들 오셔도 됩니다. 도면이 어떻게 그려질 거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그려질 거다라는 걸 공문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반영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반영해달라고 공문으로 아예 정식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혼자서 반영한 건 아니고 제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거 건축사 미팅하면서 만들어놨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분들이 의견 제시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AB 타입에서 B 타입으로 변경하는 거에서 삽입만 됐으면 하는 것들을 공문화해서 오늘부로 발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최대한 반영해서 13일 날 토목설계사한테도 우리 부진의 용천수 물 유입 방지하는 거랑 저류조랑 그 다음에 이제 도면 설계 바뀌는 거랑 오수, 우수, 중수 이런 거 하수 처리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반영해갖고 대안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13일 날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부지가 어디냐, 도면이 이제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더 반영해 주세요, 우리 집 뭐 주차장 넣어주세요 이런 거는 제가 애초에 끊어버릴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뭐 그게 저 독단적이라고 하시면 저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대를 큰 거를 보고 나가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좀 더 이상 진행이 안 진행이 됩니다. 안 도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이사님이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제안 설명회는 정말 많이 가셔야 됩니다. 우리 조합원분들이 뭐 애기 손들 잡아도 좋고 뭐 한 명씩 친구를 데려와도 좋습니다. 그래갖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많구나 이런 거에 대한 거 좀 보여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우려스러워하는 거, 진성조합원인지 진짜 이 사람이 조합원인지 진성조합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분담금에 대한 건 다들 인정을 하는 부분인지. 그러니까 어쨌든 총회 때 시공사 선정을 같이 하겠죠. 그때 부담금 확보라든가, 부담금 확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하고 납부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부담금 확보 총회를 시공사 선정 때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두 업체가 나오겠죠. 거기서 이제 한 업체는 선정이 되겠지만 그러면 조합원들이 돈을 내겠다라고 서명 결의도 해줬고 시공사도 선정이 됐으니 나도 이제 안심하고 공사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시공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안도감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3일날 우리는 총회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이면 도면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직 도면 안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변경심의 접수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업 승인 받은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승인 변경을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 계획 승인을 접수하는데 에너지 소방, 그다음에 에너지 소방 장애인 요 3개만 원래는 16개의 그 분야에서 그 승인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는 사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약소화해서 원래는 이 3개만 지금 진행을 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 건축과 농지팀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부지의 진입로 있잖아요. 이 진입로에서 우리 부지가 원래는 여기가 80평이에요. 80평인데 우리 지금 저 뒤에 보시면 이제 조합부지 일부 매각해갖고 총회 위결을 거쳐서 19년도 12월에 우리 총회 위결권에 거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한 진입로 요 30평형을 하고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토지 부분에 대한 건축과 농지팀에서 이거에 대한 승인 변경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현장 내에 우리 이제 측량이라고 하죠. 땅이 우리 부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공개 라인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이쪽 일부분, 이 부분에 대한 측량도 같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옆부지랑 같이 하는 게 좋겠죠. 같이 해야 좀 측량 부분에 대한 것도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도 150만 원씩만 내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그것도 이제 대행사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잘 진행해 줄 거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변경 심의는 접수가 진행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정하지는 못했는데요. 총회를 한번 8월 달에 초에 또 한번 해야 돼요. 자, 공급계약서하고 중도금 대출이라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3번 했다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공급계약서도 변경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전에 국토부에서 우리 다시 한번 조합원이
조합원에 대한 판단은 한 번 더 판단을 하기로 대행사랑 좀 진행을 오늘 얘기를 나눈 상태고요. 그 다음에 실시 도면이 드디어 나옵니다. 7월 29일에 실제 시공할 수 있는 도면을 실시 도면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도면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냐?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또 이제 재견적을 한번 해야 돼요. 왜? 우리는 기존의 사업 승인 변경된 도면 가지고 지금 견적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견적을 한 번 더 받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잘 검토가 됐는지 여부는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또는 적산을 내는 거는 선택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거를 비용을 2천만 원을 들여갖고 적산을 받아가지고 그거로 검토를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할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제 감리들이 선정되어 있으니 소정의 비용을 좀 주더라도 그렇게 검토를 할까, 그거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사진이나 조합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떻게 보면 결정하는 거로 좀 진행할까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예상대로라면 9월 19일이 착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던 기대하시던 착공인데 이게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목표는 10월에 여러분들의 4,500만 원 개인 대출을 상환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 가장 큰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착공이 목표이기도 하지만 조합원분들의 그 어려움들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 대출까지 상환하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돌아오면 조합원 탈퇴에 대한 거를 지금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이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다시 의견을 주셔야 의견을 됩니다. 만약에 이사진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뭐 회의는 해봤을 거잖아요. 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서로 간의 의견이 좀 나왔던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사진이 모두 충원된 상태에서 얘기를 논의한 건 아니에요. 급작스러웠습니다. 저도 어저께서야 이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저께서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뭐 준비할 시간이나 여력조차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 나와 계신 분은 지금 상당히 급한 상황이거든요. 저희 같아서는 10월달 착공 들어가고 중도금 대출 기표가 되면 그때는 충분히 제값 받고 팔아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지금 나와 계신 분은 그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바보반 이상은 당연히 그죠? 해야 예, 되고,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그 현성직장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저한테 약간의 그 안심을 좀 시켜주셨거든요. 이거 그 탈퇴가 되고 예. 일정 부분 금액 돌려받을 거다, 뭐 될 거다고 그런 방향으로 얘기 될 수 있게 얘기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마음 놓고 있다가 그분이 그 밴드에 뭐 사퇴했다, 뭐 해임됐다라는 거 보자마자 제가 그때 바로 이제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뭐 탈퇴는 진행될 거라고 이렇게 하길래 끝났는데 뭔가 좀 쎄한 거예요. 자기는 하면 해임이 돼서 권리가 없는데 권한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여기 조합장님한테 그때 문자를 넣어줬어요. 그때 톡을.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생각을 했는데 예. 그분의 말을 믿고 저는 그렇게 한 건데 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여유가 없어요. 또. 네. 왜냐면 지금 5월 말고 저는 이제 저는 자체적으로 서류를 6월 말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이제 논의하고 뭐 이사진 회의 통과하고 또 이제 그거 바탕으로 해서 뭐 서류를 또 넣으셔야 되잖아요. 네, 시청이면요, 도청이면요. 넣으셔야 되니까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니까 최소 한 달 이상은 필요하니까 지금 시점을 놓치면 저도 사실 좀 어려워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이사회를 지난 일요일이었죠.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맞나요? 이사 기억이 잘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일요일 맞나요? 네. 일요일 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긴급 이사회를 했었고요. 그 일요일 날 하는 과정 중에 그 제가 그 제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셨던 거죠. 네. 예. 그거를 이사회 회의하느라고 제가 못 봤었습니다. 이제 회의가 끝나고 톡을 제 연락처도 모르셨잖아요. 네. 예, 제 연락처도 모르셨기 때문에 밴드를 개인 톡으로 해서 보내신 거잖아요. 제가 그때 이사회 한다는 공지를 보고서 네. 좀 늦긴 했는데 네.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알릴 수 있을까. 일요일 한 9시 반 정도 확인을 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저녁에 네, 6시에 맞춰서 맞게 의견을 보냈는데 네. 조금 이제 늦었죠. 이제 회의가 벌써 들어가고
돌아가 버리셔서 논의를 못 하신 거죠. 네, 그래서 회의가 끝난 뒤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는데 저는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터져버린 거죠. 네. 이 보고 안 되고 진행됐던 사항들이 그리고 금액에 대한 거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결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아무리 조합장이라고 해도 저는 결정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안내를 했다는 거에 저는 좀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분은 가슴 아픈 사연이 있기도 하지만 이분도 살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어쨌든 제가 긴급 이사회를 모집하게 된 이유가 진짜 딱 이 한 분 때문입니다. 근데 이 한 분의 설레가 혹여 저는 흔들릴까봐 이 브릿지 대출 그다음에 분양권 판매를 연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목록으로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지금 결정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 결정이. 당사자가 옆에 계시는데 아니 근데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만약에 추가 분담금으로 만약에 하신다고 하셨을 때 계산금의 경우 어느 정도 나오시는 거예요? 6천만 원 제하고 더 들어간 비용.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그래서 저희가 계약서가 있고 조합에 규약이 있잖아요. 제시되어 이거 최소한 계약서에 명시되는 대로 저는 더 받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저는 이제 성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신대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아까 감정이 좀 북받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받는다는 거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니었어요.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받는 의견은 저는 아닌 거에 제 의견이었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럽지만 조합장의 위치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를 의견 제시조차도 저는 두려운 위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지금 규약에 있는 거대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는 제 의견입니다. 규약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규약 진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까 조합원 우리 탈퇴 규정 있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 가입 계약서 양식에 우리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가입 기획서에 환불 신청서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조합원 탈퇴 규정에 제10조의 해약 및 손해배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탈퇴하고자 이제 자진하여 탈퇴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 부담금액 총 금액의 10% 위약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약금으로 내야 되는 거 이외에도 이자를 더 내라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닐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은 돼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조차도 저는 지금 사실은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약금 및 조합 업무 추진비, 계약 업무 추진비, 즉 대행사에게 지불된 그 대행 수수료예요. 그게 2천만 원 있죠.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하면 환불 시기도 명시가 돼 있어요. 환불 시기도 신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그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탈퇴는 시켜주되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 끝날 때까지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규약에 따르면. 근데 이거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환불 신청서에 브릿지 대출하고 이 잔금을 언제 주겠다라는 걸 명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아까 말씀하신 또 있으니까 괜찮으니까 얘기하셔도 됩니다. 계약대로 하시면 조합원님이 그 농협에서 우리랑 이익을 비교해서 이익이 큰 쪽으로 하는 사람 이게 그게 안 됩니다. 제가 맞아, 이걸 손해 보시라고 탈퇴하시는 거 아니야? 일단 그래서 그 은행 입장도 자기들은 법대로 처리합니다. 저희도 네. 네. 저희도 이제 규약대로 처리하면 일단 아까 그 금액이 나눈 금액 있잖아요. 네. 근데 또 거기서 이제 아니라고 거기서 이제 또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 규약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아까 읽어보신 건 어느 규약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약서 파이 계약서요? 10조. 이거하고 내용이 달라요. 저는 이걸 보고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는 또 환불이 30일 안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계약서랑 규약이 상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약을 우선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규약이 규약이 우선시 돼야 되니까 여기 규약에는 그 탈퇴 청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아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환급 시기는 총회나 대의원, 그러니까 그 이사진 대의원 의결로 공제 공동 부담 금액 환급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랬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조합이 힘들면 제가 당장 달라는 얘기는 안 하겠다. 이 규약에 따라서 환급 시기를 정하자. 아까처럼 제가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공증된 문서만 있다면 사실 조금 늦게 받아도 그러니까 조합이 이게 뭐 신규 분양자를 찾아서 돈이 좀 돈다. 그럴 때 받아도 된다. 이게 저의 양보사항이니까 그러면 저도 이만큼 양보할 수 있으니까 조합도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줄 수 있는 협약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조합 규약에 전혀 위배가 되지 않는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규약까지 확인을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바쁘신데도. 근데 이게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이 2번 조항 자체 이 내용은 이게 이제 가시는 분도 마음이 그렇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큰 거를 먼저 생각하는 입장이긴 한데 참 전체적으로 얘기를 듣다 보면은 빨리 지금 진행하고 그때 벌써 지어놓고도 벌써 시간이 지났겠죠. 했으면은 뭐 그 전에 이런 일이 벌어져 탈퇴할 분은 탈퇴하셔도 상관없고 이렇게 됐을 건데 물지도 받고 너무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돈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이제 이 규모원에서 우리가 또 내쳐야 될 부분들도 크다 보니까 또 오시는 분들 얘기를 또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참 옆에서 듣는데 참 난감하긴 하네요 이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는 또 이제 어떻든 간에 조금 절충안을 좀 얘기하시는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 규약대로 된다 그러면 그 규약이 맞는 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우리가 착공이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해놓고 나서 뭐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뭐 이사님들 뭐 회의를 나눠서 우리 저 조합원님하고 좀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아까 설레라는 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크거든요. 저도 뭐 한 100명, 200명 직원도 겨누러보고 해봤지만 실제적으로 그 한 사람 하나가 어떤 물을 움직일 줄 모르는 상황들도 벌어진 적도 있어가지고 그럴 때 참 위험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런 점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개인적인 사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끝도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또 공통적으로 했을 때 아까 저도 이게 썼지만 가자 하는 입장에서 밴드를 보면 가자 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게 제가 진짜 답답하거든요. 자기 집인데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차장을 넣든 뭘 넣든 방법론을 제시해야 될 건데 하지도 않아놓고도 자기 원하는 것만 계속 밝히고 있으니 도대체 이거는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지 않냐.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한 입장 토론을 올릴까도 하다가 그거 하면은 또 누군가는 또 자기 집을 얘기하는 건데 왜 이 사람들은 왜 올리지 하는 느낌이 많이 받아서 답답한 부분은 좀 있는데 지금 이 조합원 탈퇴 관련된 거는 결정 보는 걸 이걸 떠나가지고 지금 이 탈퇴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분 말고 나머지는 그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뭐 어떤 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분 계세요. 뭐 집을 하나 뭐 이렇게 했다든지 다른 분도 유지하게 되면 부도날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 지금 몇 분 계세요. 이분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우리 다 묻어놔야 되는 거.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걸 탈퇴하는 과정에서 이 조합이 어차피 현재 어려우니까 내가 피해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은행에서는 이거 탈퇴 확인서하고 그 입금 받은 내역하고 다 갖고 와라. 근데 제가 은행에 항의를 했어요. 조합이 당장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돈 받은 거를 했더냐. 이건 좀 너무 과하다. 항의를 했더니 뭐 다른 서류를 또 막 해보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은행하고 이제 아직 그 답변을 못 받았는데 법적으로는 내가 탈퇴했으면 미주택자가 아닌데 왜 그런 법과 관련된 서류를 내라 그러냐. 네, 이렇게 일단은 답변을 해놨고 질문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사실 그거는 뭐 우리 조합 계약도 그렇지만 내가 조합이 돈이 없다는데 여기 뭐 머릿속에서 돈 달라고 이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양보를 하고 조합도 그 부분은 추후에 여유가 되면 줄 수 있다는 것만 공유해주면 규약에 어긋나지 않는 상황이고 사실 그게 규약이니까 그렇게 갈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탈퇴금이나 환불에 대해서 지금 당장 뭐 결정하시기 어려우면 일단 이제 조합원님께서는 탈퇴가 급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탈퇴 신청서를 먼저 써주시고 금액에 대한 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뭐 우리 머리 맞대고 좀 더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에. 근데 팀장님 뭐 그것도 어쨌든 생각이긴 한데요. 탈퇴 계약서를 내가 만약에 저는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저는 얘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내가 신대원님이라면 금액도 확정하지 못했는데 내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못 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우리 계약서에 그 작가이 그 790만 원도 원래는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냐면 보시면 아까 읽어주신 거 보면 10% 위약금 공제 후 계약금 및 업무 대행비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계약금 2천만 원에 대해서 원래 몰수예요. 몰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 계약서대로 하면. 네 맞아요. 그래서 2천만 원에 대해서 원래 원칙적으로 전부 다 몰수인데 이게 이거를 상대방의 입장을 얼마나 고려를 해주냐에 차이인데 솔직히 이게 이제 조합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선례로 남아버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 계약금 위약금 제외하고 업무 대행비만 공제를 할 건지 아니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100% 계약금을 전체 몰치를 하는 건지 몰치를 하는 게 이제 맞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계약서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이거 왜 니들 마음대로 따로 정비사에서 정해가지고 왜 계약서를 변경을 임의로 하냐 계약서 이렇게 계약금이 다 몰치라고 나와 있는데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이사들이 정말 규정은 아니고 아까 먼저 정관이나 계약서를 해야 되는 당연히 선생님 모르게 하겠죠. 제가 걱정되는 건 우리 예상일정 연건 몇 건이지? 11번에 보면 조합원 공급 계약서 공정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80% 이상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 조합원들이 80% 이상 공급을 안 해주면 우리 시공사 저희가 선택 안 합니다. 이게하고 맞물려가지고 이게 이 부분이 되게 민감한 거예요. 이 선생님 개인적으로 상담법을 해줘야 되는데 규약이나 계약서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이렇게 인정을 하다 보면 바로 이게 이제 영상 찍어서 우리 조합원들이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 고민하다가 많이 하나 8월 60일 날 이게 최소 80% 이상은 돼야 되고요. 이게 최소 80%가 안 되면 시공사가 안 붙어요. 우리는 우리 공사 못합니다. 또 이거 먼저 다시 시공사 선정하려고 하면 그럼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게 아까 그거죠. 이것을 이렇게 선례를 이분한테는 좀 미안한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지금 눈 뚫어지게 지금 밴드를 보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도 있는 부분이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서 그분들이 사실은 나가 똥 밟았다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해라 난 안 하겠다 그런 게 돼버리면 제주도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지역 사람들이 좀 많으면 야 이렇게 말하다 보면 그럼 나도 그냥 시끄럽다 저기 집 새로 짓는 거 있는데 나 거기 가서 대출 받고 나 그냥 그거 할래 그게 두세 명이 넘어가고 서너 명이 넘어가면 사실 저도 우리 다 지치잖아요 지금 입장에서 근데 사실은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은 알죠 땅이 개간이 되고 어느 정도 지어지면 그때는 후회하겠죠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분들의 말이 어느 순간 그게 오리지널 저게 맞구나 하게끔 느껴지는 우리 조합원들이 될까봐 저도 걱정이거든요. 그러면 그래 뭐 평생 벌어서 6천만 원, 뭐 7천만 원, 8천만 원 벌어서 이걸 투자했는데 내가 이런 조합 다음엔 안 하지 할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밴드에 올리는 분들 보면 꽤 많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많아지게 된다 그러면 실제로 아까 우리 조합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단계에 우리가 결정을 보고 찬성을 누르고 뭐 어떤 집행을 하는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나오겠죠. 결국은 파산이 나오겠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파산은 지금 급한 사람과 급한 것 같아요. 진짜 저기 우리 184세 됩니까? 네. 실제 조합원은 181명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100명도 아닌 느낌이 들어서 이게 너무 이거 뭐지 이런 이분들은 도대체 여기를 투자라고 온다해도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게 목적이면 어떤 방법을 취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자녀들한테 증여상속을 하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어디가 뭐 대출을 자기가 못 떠하는 분들도 나 이해 안 가는 게 그러면 처음부터 3천만 6천만 원 어디서 빌려왔대 그것도 참 나도 좀 난감하고 어차피 나중에 중도금은 뭔가 해서 갚아야 되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참 이렇게 또 옆에 계시니까 좀 말하긴 뭐해도 어떻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약은 규약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것 같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얘기해 주는 것 같으니까 이사회에서는 어차피 그거에 대한 숙제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보셔야 되는 것 같긴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는 규약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더라도 이렇게 탈퇴 상황을 저것도 인정해 주긴 하는구나. 그래도 그렇게 되는 사람이 그걸 이해를 하고 밴드에 올려서 이제 이해를 한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도 아무리 못해도 그 전화 왔던 분들 중에 최소한 두세 명이나 뭐 서너 명 정도는 그게 또 선례에 따라서 또 진행할 거 아닌가 생각이 걱정이 좀 많긴 많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게 결정 어떻게 딱 지금 상황에서 참 난감한 일이네요. 이게. 만약 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규약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돌려줄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 배려하는 게 790만 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최대한 배려해 주는 게 790만 원인데 문제는 브리지 대출이거든요. 브리지 대출은 저희가 실제로 해줄 수 있는 시기는 10월 중이에요. 저희가 안정권에 들어갔을 때. 그렇죠. 네, 그거는 제가 신용을 그때까지 가지고 있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해줄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 뭐냐면 계약서를 접대 750만 원은 준다고 해요. 계약서를 접대. 대신 브릿지 대출은 정상적으로 착공을 하여 중도금 대출 상환 시에 정상적으로 착공을 하여 이 문구 정상적으로 착공을 하여 중도금 대출 시에 갚는다, 상환을 해준다. 뭔가 내용을 만들어서 그러면 조합원들도 이게 혹시나 망하게 되면 중도금 대출은 못하는 겁니다. 똑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근데 정상적으로 이 시기가 되면 나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안정권에 들어서다 보니까 그때는 탈퇴할 수 있는 조합원도 없고 이 방향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그럼 서로가 그거는 예. 여기 조합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방향인데 예. 제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조합원들보다 이거 성공을 더 빌려야 되는데 그거 진짜 그렇게 하면 맨날 야 이거 망하면 안 되는데 맨날 현실적으로 저희가 저희 앞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대원님 저희 조합장님 90% 대출 받는 건 아시죠? 책임자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 저는 이제 이미 이렇게 그렇게 하면 탈퇴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 어쨌든 그걸 제가 이제 거부하는 건 아닌데 예.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거 입장이라는 거죠. 예. 저희가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면 다른 조합원 동요도 안 될 뿐더러 이 시기가 되면 탈퇴를 해봐야 이익 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렇죠. 안정권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도금 대출 갚기 시작하면 탈퇴 못해요. 그죠, 예. 그래서 어찌 보면 네. 조금만 버텨주시면 네, 서로 네. 좋은 게 그 시점이 조금 애매한 게 이제 그 중도금 대출을 하려면은 제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여기 남아 있으신 분들이 다 이제 자격이 돼서 되겠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는 뭐 리스크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를 좀 더 이렇게 그렇게 막 명확하게 무슨 중도금 대출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뭐 착공 뭐 이후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약간 문구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게 맞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거는 이제 결정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일단은 되게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검토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해지 신청자에 보면 부가세 포함이에요. 부가세 포함이면 이 업무 추진비에 대한 것도 2천만 원이 아니라 2,200만 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오늘 약소하게 만들어봤지만 만나야 팀장이 2,200만 원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200만 원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것까지도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울먹거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분양권 판매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여건이 되셔가지고 분양권 판매를 좀 직접적으로 구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상황이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 좀 말씀드리면 제가 제주도에 부동산 몇 군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일단 다 문전박대 당했어요. 근데 이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노영동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거의 부동산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제주 지역에 지역조합주택이 조금 이제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이거를 본인 자체가 소개하기가 어렵다. 누구를 데려오고 손님들을 자기도 돌연권 하나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그 매매가 좀 일반 분양권 매매에 비해서 너무 복잡해서 좀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는 사람 통해서 왔으니까 홍보는 해주겠는데 사실 뭐 기대는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들은 지 지금 한 5개월 됐어요. 5개월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여기 김인영 실장님이 본인 뭐 친구분을 한번 소개시켜준다 그래서 저는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때. 된 줄 알고 이제 넘겨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김홍만 조합장 사태가 딱 터진 거예요. 그 시점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취소가 됐죠. 네,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 뒤로는 사실 제 스스로도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겠구나 찾기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차라리 우리 조합원 중에 이거를 좀
희망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다면 조합원 가족분이나 이렇게 할 사람이 없을까 라는 생각도 했는데 사실 그것도 좀 맞닥치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밴드에다가 한번 내가 글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글을 쓰면은 사실 또 그 글로 인해서 뭔가 좀 동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런 행동은 조금 또 심사숙고 해야겠다 해서 좀 참았어요. 그거는 참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분양권 판매는 현 시점에서는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도련 사례 보니까 거의 다 올라가야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맞습니다. 제 지인도 지금 도련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피 받고 이렇게 넘기고 이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나는 피를 1,000 받았는데 너는 왜 500밖에 안 받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단속하는 수준의 그런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완전히. 그래서 사실 이것도 지금 시점이니까 이런 거지 건물 솔직히 반 이상 올라오면은 어떻게 보면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다른 단지에 비해서 한 최소 1억 이상의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들어올 사람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그게 이제 시기의 문제인 거죠. 탈퇴 관련된 거는 아까처럼 그 시기적으로 조항을 달아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탈퇴 관련된 거 아까 언제부터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착공 시기 후에 지급한다는 거. 개인 신용대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네, 그래서 아까 그 지금 연이어져서 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지급 시기인 거잖아요. 네. 예, 지급 시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예산안 편성을 머릿속에 지금 짜야 돼요. 그런데 그 예산안 편성에 지금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될 수는 있어요. 예산안 편성은 돼요. 근데 그게 우려스러운 게 혹시라도 저는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다수의 조합원들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저도 그 입장을 네. 이해하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예.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제일 베스트 케이스는 대한민국 나오면 그냥 달라. 이게 베스트 케이스죠. 네, 지금 네 맞아요. 네.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와서 깽판 놓고 이럴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절충을 하는데 그 시점을 이제 무조건 조합이 유리하게 하기보다는 좀 중간 정도의 지점에다가 좀 하자 이런 예. 입장인 거죠. 자, 지금 말씀드린 거에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는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어쨌든 규약이 서로의 지켜야 될 최소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환불 시기는 신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를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됐을 때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제 입장에서 최선책이라고 대안을 좀 제시를 해달라고 하면 착공한 것도 사실은 그래요. 근데 착공하고 중도금 대출 일으키는 거는 한 달입니다. 한 달이에요. 맞죠, 팀장님? 근데 지금 정말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이 일정이 지켜질지는 의문이라고 했어요. 제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고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은 할 거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도금 대출 착공 시공사 선정되고 나서 착공이 들어가면 저희는 정말 진짜 편안하게 제가 다리를 뻗고 처음으로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불확실성에 대한 거에 제가 하게 되면 저는 그 예산안 편성을 과연 얼마큼까지 우리는 끌고 갈 수 있을까? 이 대환대출이라는 돈을 받아갖고 이 조합의 운영에 있어서 내가 과연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는 예산안을 짜야 될까? 이것 때문에 제가 질문 하나 사실- 드릴게요. 네, 네.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중도금 대출 약정은 그 중도금도 어차피 개인이 중도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빠진 그 물량에 대해서는 물건에 대해서는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중도금 분양 대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하고 관계는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그게 착공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게 처음에 중독계약을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근데 얘기해 그게 불안하시니까 그러니까 마냥 중도금 대출이 일어날 때 우리가 갚아줄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안하시니까 저는 생각에 우리 한 넉넉하게 한 12월로 보자는 거죠. 12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환하는 게 마지노선 12월 31일 이내에 상환해주고 아니면 중도금 대출 기표 1 둘 중에 빠른 날로 해서 상환해주겠다. 그리고 조합원님께서도 마지노선에 대한 기간 이때 이전에 그렇게 갚아주기가 하면은 그렇게 차라리 하고 좀 저희가 조금 기간적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는 12월 31일 또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둘 중에 빠른 날로 저희가 상환해드린다고 해버리면 되니까 네. 12월 31일 또는 이제 중도금 대출 기표가 일어나는 것 중 뭐 둘 중에 빠른 날로
저기 상환하기를 그렇죠. 조정한다 뭐 이런 비슷한 식으로. 말이긴 한데 네. 그렇게 날짜를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고 저희도 그 전까지 하는 게 사업이 돼야 돼.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요구할 사항은 제가 만약에 사태에서 나가더라도 밴드나 뭐 이런 거 좀 볼 수 있게 상황을 좀 볼 수 있는 밴드 꼭 관리는 아니더라도 이 사업 진행되는 상황을 좀 알 수 아, 4,500만 원이 걸려 네. 있으니까. 돈이 좀 어찌됐든 걸려 있으니까. 그거는 어차피 정해 제 주시면 실력으로 들어가는 그래요. 돈으로 사업을 예, 하는 예. 거죠. 조합원만 거기에는 나가 있지만 그 댄사랑 같이 하는 밴드 있잖아요. 거기는 굳이 탈퇴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예, 그렇죠. 거기는 보셔도 됩니다. 예. 그 우리 조합원만에는 이제 왜냐면 나가셔야 투표를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쪽만 탈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거의 같은 게시물이 올라가고 예, 맞아요. 똑같이 예, 올리는 예, 거예요. 예, 단지 예. 투표만 가능한 겁니다. 투표만. 제가 저도 이렇게 걸려 있으면 이거 안 되면 잠이 안 오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맞죠. 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총. 그렇게 해서 저기 뭐야 예, 내일 11시에 오시면 네. 오실 때 그때 같이 그렇게 작성해서. 그렇게 해서 규약대로 좀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사항 네,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시죠?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 중에 혹시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 하나만 더 정리하자면 790만 원 반환해드리고 4,500만 원에 대한 대출금을 대안대출 일으키고 나서 환불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12월 31일까지 환불을 그죠? 둘 중에 해드린다든지. 하나 빠른 날로. 대안대출 아니 중도금 중도금 대출, 중도금 대출 시에. 그럼 지금 지금 탈퇴하시면 790만 원 드리고 그러니까 790만 원도 VAT 포함이니까 아까 뭐 아까 금액이 네. 약간 대안대출은 아니고 590만 원이 되는 거죠? VAT 포함이면 590만 원. 팀장이 그렇게 하면 되나요? 네. 이번에 대출 그거 나온 거는 자동 또 연장됩니까? 연장 때 우리 제 것도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신령 이때까지는 변동이 많으면 안 됐거든요. 그렇죠. 오래 하시겠지만. 뭔가 되게 손해보는 느낌이 그죠. 중도 근데 이게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런 상황들이 안 일어날 걸로 탈퇴 해서 했을 진행을 다 하신 때 분들이잖아요. 계약 근데 그게 업무 갑자기 대행기 일이 난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180 부가세하면 사셔야 590만 되는데 원. 1세대만 보고 그거를 또 뭔가 또 근데 그거를 그거 바꾸고 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590만 원은 줄수 있죠. 못 주는 이유요? 돈 예산이 없어요. 590만 원. 탈퇴를 하면 안 되죠 이게. 지금 돈이 없어요. 마이너스예요. 대행사에서 빌려가지고 지금 지금 돈 처리하고 있어요. 빌려갖고 쓰고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요 사업하면서 590이 없어서 만약에 지금 못 드리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조합을 하려고 하는 게 저렴해서 한 거 알겠습니다. 저희 근데 그 조합이라는 토지담보대출도 지금 100억으로 갈아타는 그래서 지금 여유자금이 없어서 이거 조합이고 알고 사는 지금 저희 신용대출 받은 데 70억에 저희 토지담보대출 65억 그걸 지금 100억으로 갈아타시는다는 거잖아요. 토지담보대출만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담보대출 65억을 100억으로 대출하면서 여기서 또 정확하게 손해보는 90억이고 뭐가 발생이 되는 거고. 필요도 없고 근데 그 토지가 500만 원이 없어서 터지니까 사실은 저기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유자금이 그 정도로 없다는 거예요. 있어도 저 자리에 아무도 못 가요. 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돈 갖고 90억 100억을 계속 어떻게 대행사에서 대출받으면서 빌려가는 이거 지나갈 수. 근데 항상 이러는 거 내용을 읽어보면 이거는 무슨 남의 떡을 봐가지고 이렇게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논하는 사람. 조합에 적당히 한번 믿어보시죠. 조합장님. 본인 여기는 99억 대출해야죠. 조합장님, 우리 시공사 저거 이게 이런 되게 말씀을 안 사업이에요.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맨날 춤을 근데 그냥 우리가 4개 그냥 한 겁니다. 좋아요. 4개. 누구는 되게 와가지고 시공사 뭐 회원 하려고 육성 무조건 내놓으라고만 하고. 괜찮다. 의원도 부탁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들이 아니 저는 진짜 저 그때 되게 무섭겠던 게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댓글 보면 별로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민감해요 지금. 저도 헬프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버거다가 안 되고 돈 6천만 원 빌려먹고도 지금 열심히 하는 이유가 떨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까지 저도 만만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500만 원 제가 사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저도 이걸 어떻게든 가져가야 돼서 생각을 좀 있었어요.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상황에서는 만약 이렇게 만나서 우리끼리 얘기를